지금 PT 76점을 IELTS 7.0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엉클 오지입니다. 오늘은 호주에 계시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가 필요한지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한 편으로 끝내는 호주의 각 상황별 영어 요건 점수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호주에 유학을 오시는 경우, 호주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을 가실 때는 전부 다 IELTS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대부분의 뭐 IT, 엔지니어링, 뭐 커머스, 사이언스 관련 이러한 직종들은 대부분 IELTS 6.5에서 6.0, 올밴드 6.0,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6.0 이상 돼야 되고 평균은 6.5 이상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료 관련 직종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뭐 이런 직종들은 IELTS 7.0에 올밴드 7.0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IELTS 7.0 리스닝 스피킹은 IELTS 8.0 이상 요청하는 직종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 교육학. 그래서 교육학이 영어 점수는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높은 영어 실력들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이 뒤에 표로 PT에 관련돼 가지고 점수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 PT 점수가 기본적으로는 IELTS 7.0과 매칭이 되는 점수는 65점이거든요. 그런데 각 대학마다 PT 점수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PT 점수를 좀 높게 요청하는 대학교는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커틴 대학교는 지금 PT 76점을 IELTS 7.0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드니 대학교는 PT 점수는 68점. 기본적으로 이제 이민성에 나와 있는 점수는 65점이거든요. 그래서 3점 더 높게 요청하고 있어서 PT로 호주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 대학의 PT 요청 점수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뭐 요리라든지 타일, 자동차 정비, 뭐 목공 등등 이러한 기술 전문 대학들을 가시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IELTS 뭐 5.5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요청했는데요. 지금은 호주의 이민성의 학생 비자 요청 영어 점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IELTS 6.0 그리고 각 영역 5.0 이상 이렇게 요청하는데, 테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정부 공립기술학교라고 할 수 있는 테입은 아카데믹 모듈로 IELTS 6.0 평균 그리고 올밴드 6.0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영어를 그냥 단독으로 어학연수로 오겠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영어 점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주 학교를 입학할 때 이 영어 과정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본인이 뭐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뭐 학업을 한 경우들은 거기에 대한 학업 증명서를 가지고 영어를 면제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주 대학에 입시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뭐 호주에서 뭐 5년 이상 학업을 했다, 또는 간호학 같은 경우는 6년 이상 학업을 했다라고 하면 영어가 면제될 수 있고요. 일부의 호주에 있는 뭐 사립 대학교, 뭐 일부의 공립 대학교들은 만약에 학생이 지난 2년간에 2년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면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영어 점수를 면제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에이전트에 문의하거나 각 학교의 입학처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은 내 조건에서 영어가 면제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년도 2024년도 3월 23일부터 호주의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영어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전에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genuine student라고 하는 우리 규정 변경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 IELTS 6.0 이상의
영어 성적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헌데 내가 만약에 IELTS 6.0이 안 되는 5.5다. 그러면 영어 10주 플러스 본과정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IELTS 5.0이다. 그러면 영어 20주 플러스 본과정 이렇게 묶어서 호주의 이민성에 이 영어 증빙을 영어 과정을 한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영어 과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은 영어를 이민성에서 요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술 심사를 하잖아요. 호주에서 이민을 하려고 하면은 뭐 우리 요리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또는 타일, 뭐 미장, 목공 하신 분들은 TRA라고 하는 기술 심사 기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간호사는 뭐 안막이라는 기술 심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학은 뭐 EA라고 하는 기술 심사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심사 기관에 따라서 요청하는 영어 점수들도 좀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뭐 메디컬, 그러니까 간호의사, 그리고 물리치료 사회복지사 또는 뭐 변호사 법조 관련 쪽은 IELTS 7.0 올밴드를 요청을 하고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기술 심사를 해나갈 때는 EA라고 하는 곳은 6.0을 요청하고요. 교육학 기술 심사를 받기 위한 AITSL은 말하기 듣기는 8.0 수준까지, 나머지는 7.0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만 어떤 직종이든지 간에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6.5의 점수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기 전에는 최소한 6.5는 취득을 해 두셔야지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호주에서 이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자, 호주에서 이민을 진행할 때 영어 점수가 있어요. 요 뒤편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 호주에서는 뭐 이 영어 점수 레벨을 competent English, 그리고 proficient, superior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competent는 6.0, 그리고 proficient는 7.0, 그리고 superior는 8.0 이상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PTE 점수도 뒤에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6.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점수제 이민을 할 때 0점, 그리고 7.0은 10점, 8.0은 20점 이렇게 영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이민을 할 때도 영어 점수가 필요한데요. 전에 이제 법무사님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TSS 482 우리가 Skills in Demand 이 비자의 경우에는 IELTS 5.0이 요청이 되고요. ENS로 들어갈 때는 IELTS 6.0, ENS는 고용주 스폰서를 바로 영주 비자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뭐 지방지역 고용주 이민을 하는 경우도 IELTS 6.0 이렇게 요청이 되세요. 다만 일부의 뭐 직업군이나 노동협약 뭐 이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부분들은 법무사와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영어와 삶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는 뭐 교민들도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워킹 홀리데이로 단 1년을 있었지만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상이해요. 나름대로는 언어라는 거는 좀 센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이런 접점의 기회들, 상황에 대한 기회들을 겪다 보면은 조금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듣고 말하는 부분들, 활용하는 부분들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이렇게 아시아 쪽 이런 교민들 이 정착을 해나가면서 영어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친구도 사귀고 생활도 하고 뭐 은행, 병원 뭐 이러한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호주 생활에서 뭐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은 생활과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깊은 관건성이 되고요. 그리고 취업 기회도 이게 공식이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만큼
취업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각 직종마다 요청하는 언어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입학을 할 때도 뭐 IELTS 7.0, 6.5, 6.0 뭐 이런 식으로 예, 영어에 대한 요청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유학을 오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기로는 리포트 작성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챗 GPT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괜찮아졌다, 방법적인 솔루션을 찾았다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호주는 사실 이게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거를 학습해 와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이런 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그룹으로 이렇게 뭐 리서치도 하고 그리고 리포트 많이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업의 어떤 구조들을 볼 때는 내가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내가 학업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냐 덜 받냐 그리고 성적 성취가 어떻게 되냐 아주 밀접한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도 호주에서 건 한 20년 조금 안 되게 호주 지역 클럽에서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호주에 어떤 커뮤니티 가가지고 소통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영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민을 할 때도 지금 앞으로는 점수제 이민에 대한 표들이 만약에 변경된다 그러면 영어 점수를 굉장히 세분화해 가지고 또 점수를 매길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민자한테는 그냥 끝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자신을 테스트해 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배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저도 뭐 영어를 뭐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호주에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주변에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고 이 업무들을 쭉 하다 보면은 제가 뭐 생각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은 만약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 이런 영어권 국가 배우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향상되는 영어 능력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어떤 저희 학생 중에서는 뭐 한 2년 동안 여기 호주에 살고 있는 사모아에서 온 교민 가족들과 함께 산 친구가 있어요. 거의 뭐 가족처럼 살았는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의 사모아 스타일의 영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친한 친구를 사귀어서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들을 향상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또 호주에 보통 저희가 뭐 엘리 코스라고 하는데 영어 학교들이 있잖아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 영역에 대해 가지고 일반 영어부터 뭐 아카데믹한 캠브리지 영어 과정, 대학 부설 영어 과정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뭐 아주 예전에 워킹 홀리데이로 있어 봤지만 이제 그렇게 떠듬떠듬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영어랑 아카데믹한 영어랑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아카데믹한 영어를 배우고 호주에서 또 뭐 유학도 하고 이민도 할 결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영어적인 기초들을 잘 쌓아줘야지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데 좀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밀업이라든지 또는 대학에 뭐 있던 어떤 뭐 동아리 활동, 커뮤니티 활동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좀 더 얼굴에 철판 깔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말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들도 향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뭐 가능하면은 호주 사람들과 같이 업무를 하는 한국말만 계속 쓰거나 말도 안 하고 뭔가를 포장하거나 뭐 가서 따고 있거나 피킹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호주 사람들과 또는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카페도 뭐 로컬 호주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레스토랑, 뭐 호텔, 뭐 등등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구직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호주에 있는 어떠한 호주 스타일의 영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뭐 미디어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호주 슬랭이라든지 뭐 호주의 악센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유튜브 이런 것도 있지만, 호주에 보면은 뭐 ABC 뉴스라든지 뭐 SBS 라디오라든지 또는 뭐 호주 드라마 정말 재미없어요. 뭐 홈앤어웨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면서 호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호주 스타일의 영어들을 좀 더 이해하는 폭들을 가져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뭐 아버지께서 한국에 대사셔가지고 스페인어도 굉장히 잘하고, 어릴 때 스페인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고, 호주에서도 계속적으로 유학을 하셔가지고 영어도 거의 퍼펙트 하신 형이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축구장으로 그 형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형이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라디오는 왜 틀어놔요? 이렇게 하니까 형이 영어라는 거는 나한테도 끊임없는 숙제다. 이 언어는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감각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듣고 말하고 소통하면서 그 언어적인 감각들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언어를 사용할 때 뭐 저는 그때 호주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라고 본다. 그리고 자신 있게 듣고,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듣는 것들이 좀 뚫리기 시작하면 말하는 것도 열릴 것이다. 근데 말하는 것들이 틀렸냐, 정확히 문법을 구사했냐 이런 데 얽매이지는 마라. 계속 듣고 말하다 보면, 그리고 아카데믹한 영어를 하다 보면 영어적인 부분들은 성취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 상황별 영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은 길어졌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